예,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단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두였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몇 번째냐? 횟수를 두고 김현미 장관과 이용호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4번째 냈습니다. 23번째? 4번째. 4번째요? 그냥 4번째 냈습니다. 4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과학께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때 발표한 집값 관련해서 대책 내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4번이냐 22번이냐. 그러니까 저는 숫자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모르시니까 나온 겁니다. 4번을 냈으면 3번을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질을 파헤쳐보기 전에 장혜철 평론가님, 왜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대책 4번밖에 안 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말하는 4번은 국토부에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내세우는 굵직한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영호 의원 또 언론에서 말하는 21번째, 22번째는 사실 조정지역 대상만 추가돼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규제를 다 포함하면 20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 하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때까지 모두 7번이라고 말했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7번이라 말하고 국토부 장관은 4번이라 말하고 언론에서는 21번, 22번이라 말하면 도대체 최소한 정책실장과 장관 사이에서는 몇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와 국토부마저도 엇박자를 내면서 이 숫자 노름이 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더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말씀처럼 이 숫자 논란은 지역적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김현미 장관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잘 하셨는지, 집값 잘 잡았는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잘 잡혔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답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장관 말처럼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핵심일 텐데, 김현미 장관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그 애절한 마음,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는 거 가지고는 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천정부지로 이미 올랐어요.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입니까? 집값을 원상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태현 변호사님. 네. 부동산 대책 잘이라는 표현은 오늘 빼고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위반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서 수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동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그 정책 잘 작동한 겁니까? 작동 안 한 겁니까? 작동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냥 4번이든 22번이든 어쨌든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에 국토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목표가 뭐죠?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값 계속 올랐죠, 지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이 나 은행에서 대출 받든지 저축한 거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정책의 대상인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집 살 수 있습니까? 집값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잘 작동한 건가요? 뭘 보고 이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도원 의원님. 네네.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지금 부작용이 있는지 지금 그냥 간단한 일례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 6.17 정책에서 그 세입자 정책 있잖아요. 실거주 꼭 살아야 된다는 요건 강화하니까 전세 매물이 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매매도 줄고 전월세도 줄었는데 전월세가 더 줄게 되니까 우리 서민들이 더 큰 그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상징합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이 서울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52%가 올랐다고 했죠. 그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보다도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뭔가 우리의 그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지 새로운 진짜 그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텐데 예. 인정을 안 하니까 새로운 해법이 안 나오는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는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수요 억제를 통해서 부동산값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짓지 않든 그렇습니다. 공급은 늘리지 그런 않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수요 억제 정책만 쓰니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데 실제로 수요 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 후년에 시공사들이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공급하는 대수가 굉장히 절반 정도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일부 당국자들은 그 문제를 지적은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이 정부의 기조가 수요 억제로 가니까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고 있는 게 이런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오늘 시민단체인 경실련 본부장이 김현미 장관을 정말 이렇게 강도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진보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경실련 본부장이 김현미 장관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동의하십니까? 저 비판이 꽤 원색적이고 거세서요. 저는 이제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의하면은 전셋값 같은 경우가 보더라도 한 3년 사이에 중위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되면 3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어야지 전세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5천만 원을 서민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현미 장관이 집만이 가진 것을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법이 하나도 통과된 게 없어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제가 볼 때는 좀 과단성 있게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좀 방침들을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나 고위공직자 자체가 스스로가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탈탈 털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정책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정책적 방향대로 좀 이제는 좀 트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 이런 생각, 정부 대책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서울 아파트 집을 산 상황 가운데 30대 비율이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거리,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제 정세균 총리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영민 실장,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집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부응한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의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논란 국민께 설득한다고 납득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장현철 평론가님이
세종시 케이스가 좀 더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국민께 설명해서 납득 안 되는 걸 왜 부연 설명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 세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이 노영민 실장이 말했던 이 수도권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 당시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한 이야기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해당되는 집 팔아라고 나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 말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했던 윤도한 수석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이게 잘못하면 또 거짓 해명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주택자 집 안 팔아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팔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해명을 하려다가 과거의 발언까지 끄집어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안 받아도 될 비판을 더 자초하는 모습,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국토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참 아마추어스럽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당시 해당 대상이었던 청와대 고위 참모들 중에서 6명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모두 다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집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투기 세력이 문제고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말하면 청와대의 고위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투기 세력인 겁니까? 집 안 팔리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내놔도 급매물 바로 나가거든요. 어떻게 국민들 보고 청와대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건 정책의 어떤 유능, 무능의 문제 이전에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물론 이제 그 다주택을 가진 청와대 참모나 고위공직자들이 아파트를 뭐 팔면은 상징적인 효과는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기가 보유한 사유재산을 팔라 말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효과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도권에 아파트가 18만 채가 공급이 됐는데 내년에 5만 채가 더 줄어서 13만 채만 공급이 돼요.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서울에 아파트가 5만 채가 공급이 됐습니다. 내년에 2만 5천 채로 줄어들어요. 그럼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해야지. 공무원들도 물론 다른 일반인보다야 더 그 정책에 호응을 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사유재산권을 가진 우리의 국민이거든요. 공무원들만 너무 닥달해서는 안 이돈 되죠. 의원님 말씀은 집값 못 잡아서 네. 지금 어떤 성남 민심부터 다독여야 되니까 무리한 권고,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집 팔아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텝이 꼬였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곁가지 문제만 갖고 자꾸 따지니까 보기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앞서 잠꼬대하는 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던 경실련은요, 근데 오늘 청와대 앞으로까지 달려갔습니다. 다주택 처분 이행하는 청와대 참모 즉시 교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대책 즉시 시행하라. 집 여러 채 가진 참모 교체하고 경질해라. 경실련의 얘기거든요. 근데 교체하면 집값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투기 근절 집값 안정 대책 집값 시행하라. 지금 뭐 22개니 4개니 했다면서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는 국민이 돈 모아서 저축해서 대출 좀 받아서 좋은 지역에 좋은 집 사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걸 실현하게 해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 국가가 할 일이에요. 탐욕이 아닌 이상.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 받지 마. 막아놓습니다. 좋은 집 공급 안 합니다. 다주택자 무조건 나빠. 강남에 똘똘한 채 가진 사람은 나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요, 대출 받지 마.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나 강남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요. 오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욕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대출 좀 받아서 좋은 지역에 집 사고 싶은 이 욕망을 누르는 이 정책들이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지 않고서는 현 정부 안에서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여전한 부동산 논란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했습니다.